안녕하십니까? EJ 지식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역사편으로 임진왜란의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서 임진왜란은 조선의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선조 25년에서 31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왜군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으로 7년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1592년 임진년에 왜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임진왜란이라고 하며 제2차 침략인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1598년에 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임진왜란은 우리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선조 시대의 사림들은 동인과 서인으로 부흥당을 만들어 당쟁으로 일관하면서 국방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동인은 김효원과 유성룡 등을 중심으로 하여 서인과 대립한 당파를 말하며 주로 영남 사림파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동인은 선조 24년 1591년에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서인은 선조 때의 심의겸을 중심으로 하여 동인과 대립한 당파입니다. 서인은 후에 청서와 훈서, 서서와 노서, 노론과 소론, 시파와 벽파 등으로 시기에 따라 분열되었습니다. 한편 율곡 이인은 10만 양병설로 국방력의 강화를 주장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선조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와 사림 내부의 호응이 없었기 때문에 무산된 것입니다. 당시 혼란했던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면서 봉건적인 지배권을 강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배권을 강화한 도요토미는 국내의 불안한 상황을 일부로 돌리기 위해 조선과 동맹을 맺고 명나라를 침공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도요토미는 조선에 통신사를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조선은 파견 문제를 결정짓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1590년 3월에 통신사는 정사의 황윤길, 부사의 김성희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통신사를 통해 일본의 침략 계획을 알아냈지만 여전히 정파 싸움으로 이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서인의 정사 황윤길은 일본이 많은 병선을 준비하고 있어 쳐들어올 것 같으니 대비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인의 부사 김성일은 도요토미는 두려워할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할 것까지는 없다는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일본은 1592년 4월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부산포로 쳐들어왔습니다. 부산포에 상륙한 왜군은 북진하여 20여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고 선조와 세자는 궁궐을 버리고 평양을 거쳐 의주로 피난하였습니다. 왜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2달여 만에 또 평양과 함경도 일대까지 북상하면서 전 국토를 유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전라 좌수사 이순신의 활약으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이순신은 평시에 거북선으로 잘 훈련된 군사들을 이끌고 옥포에서 승리를 시작으로 해전에서 적의 수군을 격파시켜 기세를 꺾어 놓았습니다. 이순신은 한산 대첩을 거두고 부산 해전에서도 일본 수군을 격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순신은 해상을 장악하고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지켜내고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육지에서는 여학자들과 농민들이 주축이 된 의병이 봉기하여 눈부신 활약을 하였으며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의병장은 경상도 의령의 홍의장군 곽재우, 합천의 정인홍, 충청도의 조헌, 전라도의 고경명과 김천일 등의 활약이 컸습니다. 또한 요양산의 서산대사와 금강산의 사명대사 등은 승병장으로 왜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여 1592년 12월에 4만 3천여 명의 병력을 지원받았습니다. 명나라의 지원으로 조명연합군은 1593년 1월 8일 평양성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조명연합군이 왜군과 싸우는 가운데 명나라의 시미경과 일본의 도이토미 히데요시는 강화회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미경과 도이토미의 강화회담으로 싸움은 일단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왜군의 무리한 요구로 화의는 결렬되었습니다. 화의가 결렬되면서 일본은 1597년에 14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오게 되었으며 이를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이때 육지에서는 권율과 이시연의 조명연합군의 총반격으로 왜적을 패퇴시켰습니다. 한편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12척의 남은 전선으로 왜군의 함대 133척과 명량해전을 벌여 왜선 31척을 격파하여 크게 승리했습니다. 한편 왜군은 조명연합군의 공격으로 수세에 몰리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자 조선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군은 노량해전에서 패퇴하여 완전히 물러났고 치리했던 7년간의 외란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패퇴하는 일본 수군을 추격하다가 안타깝게도 적탄에 맞아 전사하였습니다. 왜군을 무찌르고 크게 승리한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김시민의 진주 대첩, 권율의 행주 대첩을 임진왜란의 3대첩이라고도 합니다. 임진왜란의 결과는 조선과 명나라 그리고 일본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조선은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경제적 타격으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많은 인명 손실과 신분제의 동요, 사회 질서의 붕괴, 경제적 파탄과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습니다. 명나라는 대군을 조선에 파병함으로써 국력이 쇠퇴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명나라는 만주의 여준족이 세운 후금, 청나라의 성장으로 세력을 빼앗기고 결국은 멸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일본은 도요토미 정권이 무너지고 에도 막부가 성립하여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조선의 도자기 기술자들을 포로로 데려가 도자기업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자를 탈취해 감으로써 활자 기술이 발전을 가져오는 등 조선의 선진 문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선조 시대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의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정치권의 분열과 조정의 무능이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던 뼈아픈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국방력의 약화는 외세의 침입으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면 교사로 해보면서
EJ 지식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